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이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경우는 이어폰을 꽂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볼륨이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시던 분이 없으면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작을 합니다. UIC 집중 세미나 제가 어느덧 2020년도, 19년도부터 네,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약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UIC에 대한 집중 분석 세미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IC가 뭔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있는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라고 불리는 국제대학이라는 단과 대학입니다. 근데 요 이제 단과 대학이 약간 입시에서의 갖고 있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서울이나 이제 주요 특목 전사고 친구들에게 좀 주목을 받아왔고요. 제가 이제 요 일을 시작한 것 자체가 특기자 전형과 관련된 면접 강사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거의 10년 넘었네요. 14년부터 봤으니까 10년째 10년 넘게 모아오면서 그런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요것이 과연 입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25 입결로 본 26 전략이라는 걸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대부분 뭐 제 밴드나 채팅 그 방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낯설진 않으실 텐데요. 일단 저의 간단한 학력 상황과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예, 저는 일단 기속 설명회 때마다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 제시문 면접 강사로 일을 시작을 해서 생활 자기소개서 지도를 하게 됐고 자소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생활기록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특목 전사고 입시가 워낙 학종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일단 요 설명에는 UIC에 대해서 좀 알고 오자. 그리고 모르고 버리지 말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뭐 UD, 하스, ASD, IAC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약간 진학 설명에 가까운 말씀들을 제가 드리게 될 겁니다. 뭐 기회가 되면 실제로 재학한 대학생들과 좀 같이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오늘 입시에 관련된 얘기는 오늘 좀 집중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 입시에서 UIC가 어떤 역할 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25년도겠죠. UD의 어떤 특징, 그다음에 하스, ISED의 각각의 특성들 좀 입결을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요 전형들을 많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혹은 잘 모른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내용들을 한 40분, 35분, 40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질문들은 그때그때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뭐 DM으로 주시거나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연대 입시에서 UIC의 역할입니다. 자, 연세대의 마지막 카드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세대 추천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점대 뭐 이제 이과 같은 경우면 뭐 1.789, 문과 같은 경우만 1.567, 뭐 의대는 다릅니다. 이 정도에서 갈리죠. 교과 전형이 있고, 네, 활동 우수자라고 불리는 이제 일반적인 학종이 있어서 이게 한 1점 초중반, 뭐 1.5456대에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뭐 3점 초반 정도까지가 보통 내신대가 잡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요 제일 끝에 내신이 좀 여유 있는 곳들은 이제 소위 A그룹 학교들이죠. 예, 입결이 좋은 학교들. 그리고 이제 연대 국제형이나 하스나 ISD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2점대에서 물론 1점대 후반부터 출발을 합니다만 대략 4점대 초반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2019년도까지는 특기자 전형과 같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학종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학종으로 이동하면서 특기자 전형에 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신이 이렇게 좀 분포를 하고 그리고 보통 여전히 특기자로 남아있는 연세 유리 같은 경우에는 생 일반고는 1점대 후반, 뭐 2점대 초반도 좀 됩니다. 거기서부터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대원외고라든가 뭐 외대부고라든가 밀사고라든가 이쪽은 4점 초반도 붙기는 가끔 붙는데 대체로 어쨌든 3점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이제 재작년부터는 거의 정설이죠. 이 정도 내신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물론 이제 뭐 서울대가긴 하지만 연대가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데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연대를 갈 수 있는 어쨌든 연세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간판을 가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내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라면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다. 노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세대에 가는 어떤
약간의 뭐 이제 더 이상 히든 카드도 아니죠. 마지막 카드로서 요 국제형 하스 ASD, ISED, UD가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요게 전부 합쳐서 이제 UIC라는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제가 괜히 플래시를 넣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작년 일단 그 입학 설명회 자료를 좀 놓고 보시면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수시, 정시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6대4 정도 수시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특기자가 뭐 일부 체육 특기자가 있긴 하지만 이 특기자의 일부,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에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면은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해당되는 이야기들은 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국제형 요게 이제 256명이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의 특기자는 국제 인재전 120명. 이제 요것들 요 인원들이 수시에서 뽑히는데 요게 한 지금 몇 명인가요? 370명, 80명은 되죠. 꽤 많습니다. 네, 연대 전체 그 모집 정원 10% 넘어가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입시에서 하나의 또 약간 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25년 입시에서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면접 방식의 변화라고 좀 나왔었는데 사실 뭐 이거는 그렇게 큰 거 같진 않고요. 시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요렇게 이제 전형된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요게 전체적인 전형 방법인데 국제 계열이죠. 국제 모집 시기 방법인데 여기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고 114명과 10명. 생명공학은 이과입니다. LSBT라고 불리는 요게 특기자 전형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에서 이제 국내고겠죠. 오늘 아마 대부분 국내고이실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요 ASD라고 20명 따로 뽑고요. 융합인문사회과학부라고 107명을 따로 뽑고요. 융합과학공학부라고 51명을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과학공학부는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이과 친구들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 하스 같은 경우는 뭐 이과 친구들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문과, ASD는 문과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형 표상으로 보시면 그 이게 어떤 이제 장점이 있느냐? 모집 인원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둘다 지금 100명이 일단 하스 기준 넘고 여기도 어쨌든 5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불에 대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들어가기 쉽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이게 인원이 적으면 예를 들어 여기 생명과학공학부 10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예년 같으면 이 정도면 붙을 거예요라고 쓰는 게 학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변수가 발생하면 그만큼 커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대체로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주사위를 많이 던지면 결국 6분의 1 확률에 수렴하는 것처럼 근데 대략적으로 예년에 이 정도면 들어가요라는 것이 보통 적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언더우드 UD는 좀 다른 전형에 예로 하는데 보통 이제 최근에도 이제 뭐 ASD로 써요, 융합 인문 하스로 써요, 그리고 아시아로 써요, 하스로 써요 이제 고민들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가장 큰 틀에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학생 개인의 특성도 있지만 근데 하스가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명에 비해서 107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요 정령이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ISE가 50명밖에 안 돼 보이긴 하지만 이제 그 전형 요강 한번 펴보시면요 요새 어, 한 전형에서 특정 과가 특정 전형으로 10명 이상 뽑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뭐 이제 작년에 생긴 뭐 무전공 이런 거 아닌 이상 다 이제 전형을 여러 개 쪼개다 보니까 다 10명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뭐 경영, 경제 이렇게 큰 과 아닌 이상 특히 문과에서는. 근데 이제 요 정도 어쨌든 볼륨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지원할 때 좀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뭐 컷이 떨어져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는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UIC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오신 분들과 지금 이제 말씀드린 UD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 요 왼쪽에 보시면 학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융합인문사회과학부 하스로 들어가고 융합과학공학부로 들어가고 글로벌 인재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국적이 한국이 아닌 애들 쓰는 거니까 국내고에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여기 인문사회 계열은 비교문학과 문화전공, 경제학, 국제학, 정치, 외교학 4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고요. 융합인문사회과학부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7개인가요?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8개군요. 8개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고요. 융합과학공학부는 여기 있는 3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제 전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각각이 어떤 걸 전공하고 뭘 배우는지는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 하나씩 유기 한 번, 하스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학과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학과 체계랑.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다르고 비슷한지 또 이 이름을 보면 되게 팬시해 보여서 끌릴 수도 있는데 반대로 좀 낯설어서 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고 좀 개별적인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학년 때는 학부로 뽑아서 2학년 때 들어간다. 그리고 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학점 제한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표가 이제 등장을 하는 이유는 그 수시 실적 때문에 좀 제가 학교들을 구분하려고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 이건 좀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전반적으로 어떤 애들이 가느냐? 보통 이제 3점 중후반 정도의 내신.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네, 이거는 최소한 이제 A그룹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대학이 보는 고교는 평등하지 않다. 말씀 항상 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제 해당 고등학교가 이제 레벨을 평가하게 되는데 일단 1차적인 기준은 수시에서 연평균 서울대 실적 을 일단 잡게 되고요. 그래서 A그룹이 30명 이상, B그룹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지금 소속 학교가 어느 쪽인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그룹이 10명 이상, 대략적으로 D그룹이 5명 이상, E그룹은 4 미만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일에 메디컬 실적 2차적인 기준은 메디컬 실적 때문에 서울대 실적이 좀 줄어든다. 실적이 줄어드는 학교들이 있죠. 이런 경우라면 이제 등급 조정이 좀 하나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만일에 이제 오늘 ISED는 아마 이런 학교들이 해당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저희가 말씀드린 A 그룹이라는 거는 뭐 몇 개 안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3점 중후반은 가장 내신을 여유 있게 잡는 거예요. 이제 문과에서 어쨌든 대원외고 그다음에 이제 외대부고 인사고 하나고 뭐 대략 이제 요 정도 학교들이 이제 A 그룹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연과고는 사실 ISD는 여기 이제 잘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거기 가는 친구들 전반적인 실적들을 좀 보셨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계속 가져가왔다. 그래서 어쨌든 내신, 영어 역량 플러스 아까 보셨던 세부 전공 역량들을 따지게 된다. 자, 그럼 일단 오늘 UD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UD 같은 경우에 이제 추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UD는 이렇습니다.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는 뭐냐? 특기자 전형은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 외에 외부 실적까지 반영한다는 면에서 특기자 전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제 먼 옛날이 됐습니다만 뭐 토플 점수가 들어가던 때도 있었고 AP가 들어가던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 이게 점점점 이제 서류를 낼 수도 없게 되고 뭐를 못하게 되면서 자소서만 남아 있다가 이제 24학년도부터 자소서조차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은 특기자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활동을 많이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 약간 고려대 계열적합 느낌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전형이고 이제 120명 뽑는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국내고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됐던 게 이화여대 특기자는 해외고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건 국내고만 이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언더우드가 110명이었나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있었고 인문사회 계열이 생명과학공학 계열 4명 정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국내 소재 외국 교육기관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검정고 출신 지원이 불가하다. 이건 따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유들이 갈 수 있는 특기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헷갈리는 게 그럼 특기자랑 국제형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은 이제 국제형 국내고가 있고 이렇게 이론이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류 평가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학종이랑 똑같죠. 학업, 진로, 공동체. 근데 여기는 학업, 특기, 비교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 활동 면이 더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가장 구분되는 또 차이는 이 왼쪽 거는 수능 최저가 있고 특기자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이 이제 UD는 거의 이제 지금 국내에서 실시되는 전형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영어 지시문에 영어 면접을 다 쓰는 물론 이제 영어 면접 보는 게 한두 개 더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고 요거는 영어 지시문이 섞여 있지만 영어 지시문이 섞여 있지만 영어 지시문이 섞여 있지만 왼쪽이 섞여 있지만 한국어 면접 이쪽이 UD가 영어 면접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집 단위가 다르고 최저가 없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좀 더 활동 지향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 면에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계속 헷갈려서 물어보니까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경쟁률이 좀 나와 있는데요. 경쟁률은 이제 요 전형들이 상대적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이제 경기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2차 코로나 전만 해도 하스가 뭐예요, UD가 뭐예요, 그거 외고 애들이랑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ISED, 아까 이과 친구들 ISED를 중심으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특히 하스도 여기 일반고도 좀 뽑히는데라는 게 좀 소문이 나면서 경쟁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등록률 요 정도 나와 있고요. 자, 충원율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4년 거죠. 그러니까 올해 건 아직 제가 뒤에 따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작년에 이 국제형이 수능 최저가 영어가 1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영어 1이 난리가 났었죠. 예. 전체 4.3%인가 3.4%밖에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예, 이때 이제 충원을 못해서 엄청나게 이제 정시로 이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되는 거지 충원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인재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54.8이라는 게 정원이 아까 110명이었나요? 그것의 이제 절반이 돌았던 거고 작년에는 거의 90번까지 돌았죠. 예, 이렇게 올해는 더 돌았고 이제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충원율은 어쩜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아실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잠깐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충원율이 점점 올라가느냐 오늘 UD 얘기할 거니까 이게 점점 서울대에 갈 만한 친구들도 UD를 보험으로 씁니다. 현장에서 느끼게끔.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뭐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제가 아까 3점대 중후반 내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그룹 고등학교에서. 근데 A그룹 고등학교에 사실 한 3점 초중반 되면은 UD는 당연히 걸렀어요. 왜냐면 거기는 뭐 예를 들어 활동부수 전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3점 초중반이 굳이 연대를 그렇게 여기를 가야 돼? 이제 상대적 연대에서 일반 학과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일단 걸쳐놓고 가자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여기를 되고 서울대나 아니면 연대 일반 학과로 빠지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UIC 추합인데 이건 이제 올해 겁니다. 제가 일단 1차, 2차, 3차, 4차 추합을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표시하면서 가죠. UD를 좀 보면 일단 여기 1차 추합이 50명이 돌았죠. 국내고 기준. 그다음 2차 추합이 22명. 여기 이제 72번까지 돈 겁니다. 그다음에 또 15명이 돌았죠. 4차 추합이 또 10명이 돌았습니다. 그럼 이게 몇 명이죠? 77명에 25명이니까 102번까지 돈 거죠. 작년에 90번까지 돌아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냥 보통 이게 많이 돌았을 때가 70번까지였어요. 근데 작년 90번까지 오히려 더 돌았죠. 이유는 뭐다? 이건 뭐 유디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로 옮겨갈 만한, 그러니까 연대 일반학과나 유디보다 선호되는 아니면 서울대에 붙을 만한 친구들이 점점 더 이걸 쓰고 있다는 얘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갔고요. 유디. 그다음에 이제 하스 같은 경우는 하스가 뭐죠? 하스가 84명이 1차 추합이 돌았죠. 그러니까 정원이 100 몇 명이었잖아요. 근데 거의 지금 80%가 동급 1차에서 그다음에 또 55명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안 돌았죠. 3차였고 4차였고 근데 이건 안 빠진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 이게 좀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84명에 55명이니까 139명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까 100명 조금 넘었었죠. 105명인가 106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네가 이제 1단계에서 이제 그 선배수를 뽑으니까 아마 300명 정도가 면접을 봤을 텐데 뭐 최종 못 봐주신 이런 친구들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지금 2.5배수까지 250%가 돈 거잖아요. 총 따지면 정원에. 아니 이것도 아마 다 돌리고 못 돌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정시로 2월이 거의 한 5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스 같은 경우도 네, 실질적으로 이제 1단계가 붙었으면 거의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 그렇게 좀 현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만큼 이제 이 전형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보험으로 쓰는 친구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연대 일반학과나 서울대 다른 과를 붙을 만한 친구들이 보험으로 쓰다 보니까 중복 지원을 해서 이렇게 쫙쫙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지원 전략 자체가 이제는 UD랑 하스 같은 경우는 일단 1단계 통과를 목표로 쓰는 게 꽤 유의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최초합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다음에 AS는 여기 지금 11명, 7명,
1명, 여기는 없죠. 이게 뭐냐, 이제 AISD는 11명, 18명, 19명 돈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 200%도 안 돌았죠. 그죠? 두 배, 20명인데 뽑는 게. 그럼 그 얘기는 뭐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핫스만큼 빠지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 옮겨갈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SED는 지금 22명, 10명, 그럼 32명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32명, 38명, 39명. 그러면 이거 50명짜리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도 사실은 100%까지 못 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만큼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오는 친구들의 풀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파스가 그만큼 많이 빠져나갔다는 건 뭐 선호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친구들이 제 가장 경쟁력 있는 친구들 볼 수도 있고 이 하스보다 더 선호되는 과에 붙을 만한 그 다음이 이제 U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SD고 ISD나 그러니까 ASD나 ISD는 그만큼 다른 과로 옮겨갈 만큼 경쟁 있는 친구들이 덜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추합은 점점 더 돌고 있다. 이유는 이제 이과가 뭐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다른 과로 옮겨갈 만한 친구들이 일단 여기를 보험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24년 거였죠. 24년 거는 이때도 난리가 58명, 80명, 84명, 뭐 88명 이거 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도동 거죠. 그럼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이 마지막 4차 추합으로 제가 했던 애가 하나 유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그런 지금 고대 국제학부는 최초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옮겨가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3년 거, 그 23년은 보시면 훨씬 적죠. 43명, 16명 없잖아요. 이제 60명. 보통 이 정도 선이었거든요. 하수도 훨씬 안 돌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22년 거 여기 누적해서 보니까 다 그런 게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A, B, C, D 그룹.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 2, 3, 4, 5 그룹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대략적인 이런 때 내신으로 일단 1단계 합격선을 바라보고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UIC 되는 친구들 거 조금 정리를 하고 가면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어떤 그룹 속한 아이인지 학교 특성을 써놨고 전반적인 내신을 써놨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지원 패턴 6개만 봐도 꽤 많은 게 읽히기는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연세대 UD랑 SD가 추합을 했고 그다음에 고려대 성대는 추합을 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이런 친구들이 가장 이제 외고에서 전형적으로 여기를 쓰는 친구들이죠. 왜냐면 이게 C그룹의 이점 중후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3점 초반 정도까지로 보거든요. 이제 사실 서울대 일반이나 연대 화로는 장담이 조금 어렵고 연대권이 되는데 연대 특히 유대대 고대 이제 일반적인 학과들을 좀 쓸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친구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3개밖에 안 썼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세 전형의 공통점이 뭡니까? 수능을 안 보죠.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음, 수능이 약한 친구였나? 그러기에는 이제 다른 성대나 서강대가 없잖아요. 이 친구는 그러면 이제 국제 계열인 거나 유학반 친구겠구나. 수능 자체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연대 유디는 최초합을 했고 그때는 취합을 했다.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A그룹 외고 친구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친구가 이제 서울대가 됐거든요. 연대 화로도 됐고 근데 어디가 안 됐어요? 연대 국제형이 안 됐어요. 근데 ASD를 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ASD가 하스보다 좀 선호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어로 쓰신다고 ASD를 고집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생기부가 전혀 안 맞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SD 같은 경우는 아시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동문과 쪽으로 잡힌 생기부가 맞기가 좀 힘들죠. 떨어졌고 여기도 이제 고대 하부도 갑자기 이제 뭐 자전이 이제 더 인기 학과를 이제 여기는 고대는 자전이라고 가야 되라고 썼는데 떨어졌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부 적합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를 썼는데 이거는 많이 상향이죠. B그룹이라고 해도 여기가 보통 한 3점 중후반, 3 중반대에서 이제 유지가 보통 형성이 되는데 내신에서 좀 갭이 컸기 때문에 생활교육 포함을 좋다고 하더라도
힘들죠. 이 친구 실제로 뭐 성대나 한양대 같은 데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주상의 한국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 국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저게 있죠. 그 수능 최저가 워낙 세게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맞추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런 케이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부에 가려는 친구들이 항상 이제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 전략을 잡는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작년 겁니다. 작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뭐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잠깐 보실 시간 잠깐씩 드릴게요. 30분씩. 네,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씩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자, 그다음 이제 하스로 가서 이제 정시 2월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1단계 통과를 못했으면 광탈할 수 있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정시 2월에 대해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작년 거 올해 거를 제가 좀 가지고 간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 수능 최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만 이월된 게 아니라 그 ISE도 그 여파로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됐죠. 전체 정원 중에서. 근데 올해도 거의 73명이면 꽤 많이 이월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합을 계속 돌렸는데 다 못 채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연대가 사배수를 뽑겠다 1단계에서 보러주미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시로 넘기기보다는 네, 수시로 뽑고 싶어 하죠. 대학들은 그렇게 이제 뽑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이제 정시로 오는 친구들보다는 수시로 오는 친구들이 충성도가 높죠. 학과 충성도가 계속 다닐 가능성 높고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올해도 역시 엄청난 2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과 올해 2월이 발생한 이유는 조금 다르고요. 자, 그럼 하스나 ASD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들이 갔느냐? 올해 거에서 이제 제가 좀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왼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2그룹이에요. 완전 일반고였고요. 대충 1점 중후반대 내신 가진 친구였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연대 화로는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제형 하스를 좀 보험으로 썼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서를 쓸 때는 고대 추천 이거는 최저 맞춤 가겠지라고 했었는데 네, 안 됐습니다. 이건 이제 아직도 좀 분석 대상이긴 한데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국제형 하스는 네, 무난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쓰려면 그 중요한 게 영어 내신이 받쳐줘야 되죠. 영어 과목의 내신이 1점 중후보단 좋아야 여기가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는 단과되기 때문에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연대하스 성대 근리는 최초합을 했고 네, 그다음에 성대 계열은 추합을 했던 케이스. 고대 추천이 안 된 게 조금 의외인데 어쨌든 이런 케이스였고요. 오른쪽 친구는 이제 D그룹 외고에서 1점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D그룹이니까 이제 여기는 보통 저희가 한 2점대 중후반 정도 내신이 나와야 이쪽을 쓸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1점대 후반이면 내신이 굉장히 위에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업 베이스인 친구이기 때문에 ASD 쪽 잡아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성대학과 배글리 여기 쭉 썼었는데 서울대학원 연대 ASD 고대 일문 성대 인문을 추합을 했고 성대 근리가 추합이 됐는데 일단 연대 그 화로는 이제 1단계가 안 됐죠. 이런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울대는 되지만 오히려 연대 화로는 오히려 내신이 상대적으로 좀 더 타이트한 감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하스와 ASD에 가는 약간 일반고에서 가는 약간 전형적인 케이스, 스테레오 타입의 케이스, 외고에서 가는 이제 이 각 외고에 따라 이제 내신 때는 좀 다르겠지만 얘는 어쨌든 ASD 가기는 내신이 좀 여유가 있었죠 상대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쓸 때부터 이제 이 왼쪽 친구는 연대 하스랑 고대 자전은 갈 것이다. 오른쪽 친구는 연대 역시 ASD나 뭐 고대 개정 인문 전공 갈 것이다. 뭐이 이하로는 이제 그렇게 잡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5년 이제 ISD 케이스인데요. 이제 이번에는 둘 다 이제 2그룹 일반고 가장 생 일반고 그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 쓰긴 썼는데 사실은 큰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든 친구들이었고, 연대 화루도 사실은 뭐 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1, 2번에 약간 이제 상향으로 쓴 거고요. 기본적으로 진짜 3번 정도를 좀 기대하고 쓴 케이스, 그리고 아마 3번, 4번 정도가 일단 메인 라인이 되겠죠. 3번, 4번. 그다음에 이제 뭐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에서 이제 아래 고대 하고 정도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 추천 이런 거 썼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 다 기본적으로 오른쪽 친구는 연대 IC 초합을 했고, 왼쪽 친구는 이제 추합으로 붙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케이스들은 조금씩 차가 있는 거라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입시 전에 발표를 했었던 자료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충족률 변화가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이렇게 좀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충족률은 훨씬 올라갈 것이다. 음. 이제 영어 1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던 건데 사실은 이게 극복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수능 최저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애들이 결국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 그 1단계 합격자는 다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죠. 그다음에 충원율로 봤을 때는 이제 23년도에 나오는 게 약간 기본적인 율인데 24년도 요거는 예외적이었다. 예, 충원을 못했고요. 영어 때문에. 이제 올해는 조금 다르겠죠. 아까 보신 건 충원들이 많이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충원율이 여기 점점 올라가고 있다. 자, 면접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는 면접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른계 전형 정도를 빼고는 일단 다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아까 이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요 국제 이제 UD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 영어 구술 면접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국제형 같은 경우는 한 단락 정도는 영어 제시문이 나오지만 답변은 한국어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특징은 뭐냐면 이 문이과 공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스든 AS, 뭐 하스다 IS나 공통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약간 이과생들이 처음에 문제를 받아봤을 때는 문과 문제처럼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인재의 영어 면접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이제 LSBT가 이제 과거에는 약간 수학이나 그냥 약간 과학을 영어로 주는 문제식이었는데 공통지문으로 바뀌어서 인문사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약간 후기를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쨌든 유디가 가장 힘들었다. 왜? 첫 면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서영고 서성을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유디가 수능 전에 있고 그 10월 말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 준비랑 병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이 제시문 면접 중에서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가장 자기 실력이 나오기가 힘든 면접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꼭 영어라서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디 면접이 힘들었고 고대 기준을 생각 수월했다. 어쨌든 시간이 빡빡했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대는 어쨌든 유디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준비 시간이 8분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도 문제지만 일단 그 시간을 좁혀놔서 난이도를 높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기술적인 훈련도 많이 필요한 면접입니다. 다음에 학생 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표와 표 같은 걸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없을 때도 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영어 지문을 봤을 때는 영어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지문은 요즘 최근에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ISE 후기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영어 지문이 포함되어 있고 도표 지문도 이제 원칙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5분 동안에 뭘 많이 적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이게 무슨 스크립트를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메모를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과 친구들이 약간 이런 테크니컬한 면에서 조금 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어쨌든 ISE는 이과 애들끼리만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특별히 더 불리할 건 없죠. 하스는 대부분이 문과인데 가끔 이과 애들도 들어와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이과 애들은 분류할 수 있는데 ISE는 기본적으로 다 이과 친구들이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뭐 이제 지금 2학년이나 3학년이 되는 입장에서 세부 트랙의 선택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아까 이 표를 한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UD, 하스, ISE로 되어 있지만 결국 이 세부 전공으로 이렇게 쪼개진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는 어디에 염두 두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오른쪽 세부 전공의 염두에서 생활기록부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름들을 보면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일반 학과랑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제 보통 연대 고대를 같이 쓰니까 이제 하는 데에서 UD에서 이제 이코노믹스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다른 학교로 치면 이제 여기는 경영, 경제, 통계, 생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D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스터디스 국제학하고 PSIR 정치 외교학 요거는 이제 보통 정회 국제 행정 뭐 행정은 좀 이제 애매할 수 있는데 정회 국제 쪽 생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다음 UD에서 CS라 그래서 비교 문학과 문화라고 불리는 또 약간 특이한 전공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어문 계열 친구들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대를 영문과를 쓸 거야. 그럼 UD는 CLC 쪽 생기부로 맞춰서 가야지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UD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맞춰가시면 되는 건 그럼 다른 얘기를 하면 뭐냐? 여기에 없는 과들은 여기 없는 과들은 UD로 딱 떨어지는 생기부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학과다. 그럼 이제 사실 저쪽으로 딱 떨어지는 게 물론 사학이 기초학문이고 인문학이긴 하지만 좀 애매해져. 뭐 철학 쪽으로 준비를 해왔다. 역시 조금 유리 쪽으로는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하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전공 이름이 낯선데 TAD라 그래서 이제 테크노아트 디비전이라 그래서 여기 뭐 CDM, CTM, 뭐 IID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는 크게 봤을 때 어쨌든 미디어 쪽 생기부를 보통 저희가 맞춰서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디자인 쪽 준비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서울대 그 디자인학부 비실기 그다음에 그 고대 디자인 조형학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연대 통합 디자인 일반학과 이런 쪽 가는 생기부 그다음에 이제 어문 쪽에서 조금 맞추기로 하는데 사실 어문이나 경영은 뭐 갖다 붙이긴 하지만 굳이 여기에 어울리는 생기부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JCA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리더십이라고 저희 좀 부르는데 이제 요거는 고대 자전하고 사실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쓰는 게 연대 JCL, 고대 자전, 성대 근리 요게 딱딱딱 떨어지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뭐 좀 넓혔을 때 뭐 행정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행정이나 보건정책 쪽 고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생기부를 살려서 쓰는 학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고대 기준에서 좀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QRM은 이제 계량이용 관리는 경제나 통계, STP는 이제 정의나 행정, 과학기술정책은 뭐 여기 보건정책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SD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는 국제나 사범 쪽의 생기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ASD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한국사, 이거 이제 아시아학부니까 고대 한국사학과, 뭐 중과 중문과, 일어일문과, 한문학과, 철학과, 뭐 상학과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이런 과들이 어울리는 생기부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URC 쪽도 세부 출액에 맞춰서 생기부를 좀 챙기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거기만 쓸 거 아닌데 다른 데랑 안 맞잖아요라고 하실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같이 약간 이제 방향성을 트랙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요런 말씀드리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보는 요소는 5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선 기본적으로 종합내신 아까 이제 보여드렸고요. 학교별로 전공 교과는 원칙적으로 영어와 사회 쪽이 잡힌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유디 이권 쪽이면 뭐 수학이 추가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지만 영어와 사회가 기본이다. 전공 비교과 면에서는 동아리라든가 유연학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 몰래 들었는지 학술 역량은 당연히 보고서나 발표 기타 이제 뭐 이거 전형별 요소 들어가는 건데 유디는 상대적으로 이제 창체 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거고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독서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컨설트 후기를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줄 한번 봐주시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았던 학과 전형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 좀 한계가 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특목이나 전사고 같은 경우에 너무 강한 확신을 갖고 말씀들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그 경력이나 전문성을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 근데 그게 또 항상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과세특 하나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그러면 나는 뭐 PSIR로 준비를 해야지, 뭐 JCL로 준비를 해야지. 근데 그럼 그 활동이 뭔데?가 됐을 때도 역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컨설팅은 만약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빨리 받을수록 효과는 커집니다. 어느 시기에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막연했던 입시가 성큼 다가왔을 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아까 상담하면서 그 말씀 드렸었는데 이거 3월 모의고사 보고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그건 그냥 지금의 불안과 불안정성을 그냥 약간 회피하고 미뤄두실 뿐이죠. 만일에 이제 정말 가능성이 없이 뭐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면 빨리 찾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1말 2초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업으로 삼으니까 이제 보통 안 보이던 이제 뭐 지금 이제 없어지지만 이대 국제학 특기자를 추천해 준다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뭐 여기는 추합일 거예요, 이 정도 붙을 거예요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그게 90% 이상은 맞추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좀 불안을 덜고 가시는 거 역시도 필요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일방적인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질문들을 주시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뭐 DM으로 주셔도 되고, 동계로 주셔도 되는데, 뭐 오늘 UIC에 관련된, 입시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거 외에,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하스트는 송도 사냥이라는 진짜예요? 뭐 이런 것들. 제가 항상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런 질문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주실 동안 몇 가지 안내 드릴 건데요. 오늘 이제 3주차라서 원래 제가 수요일마다 하는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설 당일이라 이제 오늘 좀 땡겨서 이번 주 월요일 금요일 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UIC 세미나 지금 했고요. 아마 2월부터는 이제 스터디브릭스 대치해서 아마 현장 설명회로도 같이 나갈 것 같고, 4주차는 아마 의대별 스펙비 면접이라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서울대 의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아마 송도나 영성 쪽에서 또 같이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정도 현장과 줌 설명회가 병행이 되니까 이제 필요할 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정기 전문가 콜라보나 뭐 제가 몇 년 동안 진행해 왔었던 이제 그 진학 콘서트도 좀 같이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대1 컨설팅 프로그램, 그래서 생기부 에디팅은 지금 뭐 거의 다 끝났죠.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또 진단 컨설팅, 내가 이대로 가면 UD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하스에 가야 할까, ASD에 가야 할까, 이런 거 따져보는 진단 컨설팅 있고, 그리고 이 진단 컨설팅 왼쪽처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이제 설 후에는 이제 주로 오른쪽이겠죠? 네, 이제 그럼 내가 다음 학기에는 뭘 해야 할까? 연대 UD에서는 PSIR에 맞춰서 뭘 준비를 하고, 뭐 파스를 쓴다면 여기는 SD에 맞춰서 뭐를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 다음 학기에 어떤 수행 평가를 해야 될까, 무슨 보고서 발표를 해야 될까, 이것들을 조금 이제 도와드리는 설계 컨설팅이 있으니까요. 일단 아직 진단이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설 전에라도 진단하시고 연휴 넘기시는 게 좋고요. 1월 안에. 그게 아니고 난 뭐 그건데 좀 감이 있어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설계 컨설팅을 설 전에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설 지나고 2월 중에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제 단톡방이나 이런 데 통해 들어오셨으면 뭐 요건 굳이 다시 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 연휴 때 요걸 합니다. 수행평가 작성 방법론. 그래서 이제 뭐 28년도 입시부터 수행평가를 서울대가 엄청 강조를 했죠. 사실 원래 중요하긴 했었는데 좀 소홀히 되는 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휴몰아체 수행평가가 걱정스러운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 네. 이제 1학기 한 학기마다 생기부를 쓰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더 늘어나고 중요해질 겁니다.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거 학교에서 기회를 줄 뿐이지 어떻게 하라고 잘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보고서나 발표 경험이 부족한 일반고 배정생. 일반고는 본인이 더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뭘 알아야 하겠죠. 그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약간 이 위에 둘은 고1에 해당할 거고, 그다음에 고교 진학고 수행평가로 고생해본, 그러니까 작년에 고생했었던 예비 고2나 고3 친구들까지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고서 아이템을 잡아야 하고 실험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그 방법론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수업입니다. 교재들은 일단 제가 서울대 글쓰기 센터에서 나와 있는 이런 관련된 주제를 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정이 네, 오전반은 오전 9시 반부터 3시간, 오후반은 오후 5시까 둘 중에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은 송도 스터디브릭스, 화요일은 대치 두각학원, 설 당일은 안 하고요. 목요일은 영통 이강학원, 30일 금요일은 일산 이강학원으로 일단 지금 모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학원 시청해 주셔도 되고, 해당 학원 연락처를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이제 제 그 업무용 폰 번호가 나갔었는데 여기로 남겨주시면 제가 학원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 전에 그래도 수행평가 작성 방법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뭐 여기 오신 분들 제 왼쪽에 있는 제 입시 밴드입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여기를 가입해서 좀 제가 여러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정보들을 다 여기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약간 설명식으로 전달드릴 내용 이 정도고요. 질문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뭐 오늘 UIC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입시와 관련된 거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는 언제부터 좀 이게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잠깐. 이제 문과는 평균적인 학생일 때 제가 저희가 3, 40회 수업을 말씀드리거든요. 40회가 맞을 것 같은데. 주 1회 수업했을 때. 근데 이제 이거를 역산을 하면 2학년 여름방학이 나와요. 내신 기간 빼고. 근데 이제 만약 내신 기간을 이거 다 논술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그건 3학년 올라가는 3학년 지금 겨울방학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문과는 그 정도가 일단 평균적으로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아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8번 정도 해보면 아는데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잠재력 자체가. 근데 이과는 다르죠. 이과는 보통 여름방학부터 많이 하고요. 고3 여름방학. 어쨌든 수리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은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하면은 어쨌든 되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과 수리 논술은 이제 연가고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또 얘네들은 이제 IS 다른 쪽 못 들어와서 수능 최저가 있는 건 다 못 들어오니까 그만큼 부담은 있죠. 연대는 논술에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이고요. ISE와 생명공학은 어떻게 다르냐? 뭐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이렇게 좀 다시 아까 이 표로 돌아왔을 때 지금 이제 생명공학은 뭐냐 하면 여기에요. 이거는 특기자 전형으로 뽑는 거죠. 자, 특기자 전형의 특성은 뭐였어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활동을 더 많이 보는 전형이죠. 물론 하스도 활동을 많이 보지만 이거 활동을 특히 더 강조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생명공학 같은 경우 이게 인원이 작아서 저도 1년에 한두 명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저 일반고에서 이거를 쓰는 애들은 진짜 못 봤고 쓰는 애들 가끔 있긴 있는데 되는 애들은 정말 못 봤어요. 거의 특목 전사고 애들이에요. 네. 주로 전사고죠. 특목권 수능을 안 보니까 이과 쪽에서는 요 이과입니다. ISE는 여기 있죠. 요거는 뭘로 뽑아요 지금? 요걸로 뽑죠. 음. 그러면 이제 이건 뭐야? 학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뭐 영어 2에 국어 수학 포함한 2하고 그다음에 이건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는 영어 면접이죠. 영어 제시문에 영어 면접으로 답을 해야 돼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영어 포함된 제시문에 한국어 면접. 그리고 LSBT가 이제 요거는 영어 제시문에 영어 면접. 그런 식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둘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학과가 다른 과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국제 계열 애들도 들어옵니다. 뭐 경기외고 IB 하는 학교에 국제 계열 아이들, 의대보고 국제 계열 아이들, 민사고 국제 계열 아이들, 청신 국제 계열 아이들도 여기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붙어놓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러고 나니 해외대도 좋은 데 나오면 대부분 빠지지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 ISE 준비라는 게 면접 준비 말씀하시는 거면은 보통 고2, 3 여름방학부터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생활기록부 준비라고 하면은 2학년부터는 좀 염두에 두셔야겠죠. 특히 인제 ISE가 이과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여기도 영어 내신이 자기 전체 내신보다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일반고 기준 봤을 때는 어쨌든 1 점대가 영어 내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과라고 하더라도. 근데 고 부분은 특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과는 상대적으로 뭐 나노과학이든 에너지 환경이든 바이오 융합이든 그러니까 어 완전히 뭐 저 기계나 컴퓨터가 아닌 이상 ISE 쪽은 그래도 우리가 대충 맞춰서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인제 어쨌든 영어가 일단 1 등급 되는지를 좀 많이 판단을 하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